2024년 9월 29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늘 그렇듯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9월 27일 코스피는 21포인트 하락해서 26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실질적 9월의 마지막 주는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주례장창 매도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랬다가 목요일 날 외인들은 선물과 같이 주식시장을 흔들어 놨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2600포인트 이상 껑충 올랐습니다. 마치 단번에 2700포인트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보였다가 오후 들어 확 밀어냈죠. 금요일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금요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으나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26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580에서 27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요 7월 11일인가요? 그때 코스피가 2896포인트를 찍고 꺾이기 시작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종종 해드렸던 멘트가 뭐였냐면 주식이 올라오면 내가 먼저 팔 거야. 이렇게 매도세가 대기한다. 매도세가 빡빡하게 대기하고 있어서 마치 위로 치고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물대가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이 하강 압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매물대, 그때 매도세가 여전히 팔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750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NH투자증권은 어느새 2750까지 살짝 코스피 예상밴드를 올려놨고요. 자, 왜 그렇게 2700포인트 중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라고 봤더니 상승 요인으로는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그리고 HBM 과잉 공급 우려 완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미국의 선거 불확실성, 그리고 부진한 미국 제조업 지표 때문에 주식시장이 만약에 빠진다면 2600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 예상밴드 2580포인트 하단을 잡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거죠. 상승 요인으로 뽑아놓은 것이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완화인데 하락 요인으로 뽑아놓은 것이 오히려 부진한 미국 제조업 지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 그리고 또 하나 NH투자증권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10월 초에 발표되는 9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할 경우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 이슈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하튼 NH투자증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10월 1일 왜 10월 1일 날 임시 공휴일로 윤석열이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국군의 날 뭐 어떤 쇼를 보기 위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불편하게 하고 뭐 여하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에요. 그리고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 이미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 종목들이 얼마나 잘 움직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중국 관련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흥미로웠던 부분을 하나 좀 짚어드리면 10월 초 미국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자,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매월 첫 번째 주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물론 서비스업 PMI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80에서 2750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변동성은 보일 것 같은데 변동폭은 이전에 비해서 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 7월달 경제지표가 8월 초에 발표됐고 8월달 경제지표가 9월 초에 발표됐잖아. 그때 어땠어? 그때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와서 특히 고용지표 부진하게 나와서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막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두 번에 걸친 학습 효과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미쓰리가 주례장창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 썸네일에 뭔가 8월달 주식시장과 9월달 주식시장의 패턴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신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월 초에 경기 침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 달 전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7월 11일 2896포인트를 찍고 꺾이긴 했습니다만 7월 말까지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월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월 초에 경기 침체 벼락을 맞았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포인트 훅훅 빠진 일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렇게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주식시장을 힘들게 했고 9월 달에도 똑같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9월 초에 주식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월 달 경기 침체 이슈는 9월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해 하라고 사용되는 경기 침체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학습 효과인 거죠. 8월 달에 공포가 너무 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통해서 좀 회복이 됐네. 오히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9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나왔을 때 아이고 무서워 했지만 8월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때 학습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애널리스트들이 야 10월 초에 경제지표 발표되는데 만약에 부진하잖아? 변동성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있지 8월달 9월달 우리가 겪어봤잖아. 10월 초에 발표되는 부진한 경제지표로 주식시장이 크게 상처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쓰리가 확실히 빠르죠.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월달 FOMC 회의에서 저는 50bp를 예상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25bp를 예상했고 오히려 50bp 금리 인하는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야, 미국 경제가 50bp를 인하해야 될 만큼 그렇게 개판인 거야? 이런 공포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박을 해드렸고 자 문제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10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만약에 10월 초에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1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50bp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그때 가선 야 연달아 이렇게 50bp씩 두 번 금리를 인하해야 될 만큼 경제가 안 좋은 거야? 이런 심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제는 심리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마치 물에 독을 탄 것처럼 그런 공포감이 쫙 주식시장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하강 압력, 즉 중력의 법칙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하튼 전문가들은 미쓰리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와서 예상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30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9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 그리고 9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10월 1일 화요일 9월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한 달 전에 발표됐던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는 2달 연속 기준선 50 아래에서 즉 경기 위축 국면을 보여줬다라고 했었습니다. 과연 10월 1일 발표되는 S&P 글로벌 9월달 제조업 PMI 지표는 3개월 연속 경기 위축이 될지 아니면 잠깐 반등을 할지 요거 지켜봐야 되고, 9월달 ISM 제조업 PMI 지표는 무려 5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ISM 제조업 PMI 지표가 6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상에서 논다 그러면 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8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주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잖아요. 그리고 10월 2일 수요일은 9월달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지난 8월 달에는요 9만 9천 명밖에 증가되지 못했다라고 했고, 그 당시 시장 예상은 14만 명을 예상했었습니다. 자, 10월 3일 목요일은요 9월달 챌린저 감원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지난달엔 어땠냐면 구인은 줄어들었고 해고는 늘어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고용자 수도 줄어들고 실업률은 4.2로 유지됐지만 ADP 민간고용 지표도 줄어들었고 기업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건 줄어들었고 너 나가, 우리 실적 안 좋아서 경제가 힘들어서 수익이 안 나서 인력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고는 늘어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던 거죠. 자, 10월 3일 목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챌린지 감원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될 거고요. 9월달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표, 그다음에 9월달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입니다. ISM 같은 경우는요 7월달 8월달에 50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2달 연속 50 이상, 즉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이고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월달 내구재 수치도 발표가 될 겁니다. 드디어 10월 4일 금요일 9월달 고용지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은요 14만 4천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지난달과 똑같은 4.2%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14만 4천 명보다 부진하면 또 시장은 걱정되겠죠. 지난 7월 달에는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1만 4천 명이었고 8월 달 고용자 지수는 14만 2천 명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월 4일 날 발표되는 9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 14만 4천 명, 그러니까 8월 달 정도로 유지되면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뭐 연착륙 타령하겠지만, 만약에 14만 명이 안 된다면 뭐 11만이 될 수도 있고 12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11월 달에 금리 인하 또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25를 해야 되냐 50을 해야 되냐 고민할 거고요. 50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커지겠죠.
그럼 또 다른 한편에서는 2달 연속 50bp씩 인하해야 될 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야? 이런 심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어제 중국의 경제 부양책에 관련돼서 2019년 제가 시황을 봤을 때 뭘 놓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가 뭐 그렇게 크게 작용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은요, 지금 조금 이상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제가 7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막 2896포인트까지 막 찍고 이럴 때, 여러분, 시장이 미친 것 같아요. 막 이랬잖아요. 왜? 올라가야 될 하나의 이유도 없이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때 또 분위기는 뭐였냐면, 주식은 경제를 선행하니까 6개월 정도 뒤에 좋아질 거니까 미리 올라간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식이 경제를 선행한다라는 거는요,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올해 대선이 없었다면 미국은 아마 지금 최소한 경기 둔화 정도는 인정을 할 겁니다. 근데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인정하진 않는데, 재미있는 건 금리는 50bp 인하합니다. 굉장히 크게 인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50bp 인하를 B컷이라고 합니다. 뭔가 아이러니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경기가 연착륙이라며, 경기가 뭐 골디락스라며, 그러면 왜 굳이 금리를 인하해야 돼?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인하냐 인상이냐만 있는 게 아니라 동결도 있다. 그런데 연준은 인하할 것이다. 왜?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미국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사실 유럽도 살짝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경제 부진 속에 스톡스 유럽 6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부진 속에서 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거 조금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최근 수정을 해요. 제가 8월 18일 이제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가 따로 국밥으로 놀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뭐 유럽은 좀 관심 없습니다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금리는 B컷까지 질러 놓고는 또다시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까봐 발발발 떨고 있으면서도 주식시장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경기는 부진한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 걔네들도 정신 차리는 날이 올 거예요. 자, 다가오는 한 주 어떤 그림을 예상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된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난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인 분들은 뭐 하루 더 쉬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차피 증권사 다녔을 때도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쉬는 날이 있으면 제가 실적을 채울 수 있는 영업일수가 줄어드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쉬는 날이 싫은 이유는 매매하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10월 1일, 10월 3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쉬죠?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나고 뉴욕 증시가 열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뉴욕 증시가 보여주는 성적표를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시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럼 대충 예상이 돼요.
뉴욕 증시가 너무 올랐어. 그러면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는 좀 조정받겠구나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먼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뉴욕 증시가 만약에 크게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가 오늘 밤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겠지. 나스닥 선물지수 빨간색이네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에 푹 빠졌다가도 후장으로 갈수록 지수 낙폭을 줄이거나, 이렇게 뉴욕 증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서로 이렇게 걔네가 우리를 눈치 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뉴욕 증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10월 1일과 10월 3일 날 어정쩡하게 주중에 2번 징검다리식으로 쉬는 바람에 이게 꼬일 겁니다, 스텝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할 겁니다. 뉴욕 증시를 보고 하기에는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그죠? 10월 2일 날 끝나고 10월 3일 주식시장을 볼 때 뉴욕 증시를 보고 10월 3일을 대응해야 되는데 또 10월 3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스텝이 꼬일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약간 갈팡질팡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휴장이 없죠. 뉴욕 증시는 제가 계속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과연 부진한 경제 지표가 또 발표될지, 아니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살짝 9월달 고용지표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저도 지금 굉장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각각 갖고 있는 경제지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속도감,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고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도 올라갈 줄 알았어요 라고 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또 둔화됐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스리 예상대로 또 좀 올라갔고, 다른 경제 지표들은 또 버벅거리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방향성 잡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10월 초 부진한 경제 지표, 전 10월 초뿐만 아니라 10월 내내 경제 지표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식시장에 스트레스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초는 다른 증권사 직원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학습 효과는 9월 달에 한번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달은 오히려 10월 내내 경기 침체 이야기가 주식시장을 좀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FOMC 회의는 11월 달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월의 마지막 주 매매일이 시작이 되고요. 10월 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10월 1일 임시 공휴일이지만 9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찾아뵐 거고요. 9월 30일은 돈다방 미쓰리 방송 쉬고 매매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라고 예상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고, 제가 봤을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공휴일 때문에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있고,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만 준비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